안녕하세요.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남입니다. 지난번 코린이 입문편 영상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오늘은 온체인 데이터 입문편으로 찾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러분, 만화 원피스 좋아하시나요? 1997년에 연재가 시작된 이후로 원피스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만화가 되었는데요. 작년 10월 기준으로 총 4억 8천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습니다. 해적왕이라 불리던 한 남자가 사형 집행장에서 의문의 한마디를 남기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나의 보물말인가? 원하면 주도록 하지. 찾아라. 이 세상의 전부를 그곳에 두고 왔다. 남자라면 이 말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하지만 만화가 출시되고도 25년이 지났고 천화가 넘게 그려졌지만 아직 그 누구도 보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원피스엔 제대로 된 보물 지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뜬 그룹만 무성하고 진짜 보물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등장인물들은 보물을 찾는 것보다는 눈앞의 적들과 싸우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피스 세계에는 비밀스러운 정보를 담고 있는 포네그리프라는 석비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요. 이 석비의 정보를 모으면 해적왕의 보물이 있는 비밀의 섬 라프텔로 갈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소문일 뿐입니다. 절망적이죠. 그런 점에서 원피스 세계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을 정말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의 원피스는 비트코인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비트코인으로 부를 이뤘고 포브스가 선정하는 부자 랭킹 리스트에 새롭게 이름을 올리는 이들 중 많은 이들이 비트코인과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 포브스 표지의 남자는 바이낸스 거래소의 CEO인 장펑자오인데요. 그는 반년 만에 아무것도 없는 제로에서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관들도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로 인정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보물인 비트코인은 원피스 만화의 보물처럼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원하면 우리가 쉽게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어요. 비트코인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사토시 나카모토는 전기와 컴퓨터만 있으면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물론 현재는 고성능 컴퓨터야 채굴이 용이하지만요. 비트코인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우리는 세계 어느 구역에 있을지 모르는 그 비석을 찾아서 헤맬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에겐 온체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온체인 분석이 있기 때문이죠. 암호화폐는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이 공개 원장에 기록되는 유일한 자산인데요. 그리고 네트워크 노드를 실행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블록체인 원장의 모든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싶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기록되는데 그 모든 것이 다시 모든 이들에게 공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완전히 투명한 디지털 원장으로 불리는 거죠. 바로 이런 블록체인의 특징으로 인해서 주식시장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시장에서는 불가능했던 심층적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진 겁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희가 철수에게 비트코인 1개를 보내면 해당 거래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기록되는데요. 그 거래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통해 비트코인을 주고받는 지갑, 전송된 비트코인의 양, 전송된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거래가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한 번 기록된 데이터는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체결된 이후에 모든 거래 내역이 보존되게 됩니다. 따라서 영희가 철수에게 비트코인을 보낸 최근 트랜잭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영희가 소유하기 이전에 해당 비트코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체인 데이터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거래 데이터, 블록 데이터, 그리고 스마트 계약 코드인데요. 우선 거래 데이터에는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 전송된 금액, 그리고 특정 주소의 잔액 등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유형인 블록 데이터에는 블록 보상, 채굴자 인센티브, 타임스탬프 관련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마지막 유형은 스마트 계약 코드입니다. 이더리움과 같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그 위에 D앱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되는데요. 각 스마트 계약의 논리와 고유한 계약 주소 등이 온체인 데이터로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축적된 온체인 데이터들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수많은 방식의 분석법이 만들어지고 이런 분석 데이터는 자산이 흘러가는 흐름과 패턴을 보여주기 때문에 단순한 차트 분석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니게 되죠. 온체인 분석의 기원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줄여서 CDD라고 부르는 코인데이즈 디스트로이드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활동을 추적하는 데 사용되었는데요. CDD 데이터는 얼마나 오래된 코인이 다시 유통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잘 보시면요.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일 때 CDD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QL 멀티표 지표는 돈패밀리 여러분들에게 알호들 지표 다음으로 자주 소개해드린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지표의 개발자인 데이비드 푸엘의 이름을 따서 푸엘 멀티표 지표라고 불리는데요. 비트코인 경제 공급 측면인 채굴자의 수익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끌어낸 분석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센터의 모습입니다. 저런 장비들을 돌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기료는 물론이고 임대료 같은 큰 고정비용이 들어가겠죠. 그 고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도 어쩔 수 없이 시장의 비트코인을 판매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므로 채굴자들이 수익이 되는 상황은 시장 흐름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굴자들의 해시레이트를 감시하고 그들의 스마트머니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주시합니다. 역사적으로 QL 멀티표 지표가 아래쪽 초록색 박스에 들어간 순간은 가격이 바닥에 가까운 좋은 매수 포인트였고요. 지표가 위쪽 빨간색 박스에 들어가는 순간은 상승 사이클의 최고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초록색 박스를 보시면 QL 멀티표 지표는 2011년과 2017년의 최고점을 정확히 포착해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것은 2013년에 있었던 두 번의 신호입니다. QL 멀티표 지표에만 의존했다면 2013년의 상반기가 지나간 이후로는 이미 피크가 나왔기 때문에 시즌이 끝났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 맞았을 겁니다. 만약 그 판단을 내리고 시장을 빠져나갔다면 더 큰 상승을 보였던 2013년 하반기의 기회는 놓쳤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하나의 지표만 맹신하면 절대 안 되고요. 여러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상황을 정확히 포착해낸 다른 지표가 있습니다. 돈패밀리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바로 알호들 지표입니다. 비트코인 단기 홀더와 장기 홀더의 비율을 바탕으로 사이클의 고점과 저점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온체인 지표인데요. 보시다시피 알호들 지표는 다른 온체인 데이터가 시즌 종료를 예측했던 2013년 상반기 때 아직 끝이 아니라는 신호를 주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보여드렸지만 크립토 시장은 주식시장과 같은 전통 투자 시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런 고급 데이터를 바탕으로 방대한 분석 자료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보물지도와 같은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투자자들의 희비가 크게 갈릴 수 있으므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제된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글래스노드, 인투더블록, 그리고 크립토컨트가 있습니다. 글래스노드는 방대한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데요. 기본적인 지표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지만 고급 지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제가 필요합니다. 인투더블록은 온체인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가격 예측 모델을 제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립토컨트입니다. 글래스노드와 유사한 온체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별성을 지닌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데요. 제가 영상에서 자주 보여드리는 레버리지 비율도 크립토컨트의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지금처럼 하루를 기준으로 하는 데이터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시간 단위의 정교한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반 투자자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 매달 결제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석 사이트를 결제하고 공부하면 보다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가지 분석을 해볼 수 있겠지만 결제가 절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글래스노드, 인투더블록, 크립토컨트 같은 업체들은 모두 공식 트위터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정보는 트위터에 올리는 경우가 많고요. 다른 개인 분석가들도 위 업체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 자료를 개인 트위터에 올리는 경우가 많으니 트위터만 잘 활용하셔도 여러 온체인 분석 자료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굳이 직접 분석할 필요도 없고요. 돈봉남이 매일 아침 오전 라이브 방송에서 온체인 데이터 브리핑을 하루도 빠짐없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브리핑을 듣고도 부족하다면 그때 결제를 생각해보셔도 좋겠네요. 다양한 온체인 분석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세 곳의 사이트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로긴투 비트코인과 체크 온체인은 QL 멀티표 지표나 알호들 지표 같은 분석 자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마지막 웨일 얼러트는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고래들의 크립토 자산이 이동하는 상황을 알려주는 사이트입니다. 큰 거래는 거래소 밖에서 장외 거래를 통해 진행하기도 하고요. 고래들이 의도적으로 고래 알람을 피하기 위해서 지갑을 쪼개거나 반대로 시장에 노이즈를 주기 위해 일부러 자산을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점은 주의하시고요. 경계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 정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온체인 분석 도구들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태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돈나무누나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온체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투자의 결정을 내리고 있고요. 유명한 애널리스트이자 인플루언서인 윌리우도 온체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크립토 시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통 금융권에서 전문화되고 폐쇄적인 분석 도구들과 달리 온체인 분석 도구들은 모든 사용자들에게 열려 있고요. 이해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온체인 분석은 그 성격상 단기 트레이딩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지만요. 시장의 장기적인 흐름을 파악함에 있어 유용한 예측 도구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크립토 시장과 마찬가지로 온체인 분석 또한 아직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부족한 측면들이 있겠지만 블록체인 생태계가 발전하고 확장됨에 따라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졌다고도 볼 수 있죠.
이렇듯 온체인 분석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보물 지도이자 비밀의 섬 라프텔로 향하는 길을 열어줄 포네그리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어느 누군가에겐 강력한 무기로 제공될 수 있겠죠? 하지만 강력한 무기를 줘도 사용하는 설명서조차 읽는 방법을 모른다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디테일한 온체인 분석 방법은 지난 영상에 다 녹여져 있으니 정주행해보시고요. 혹시 그래도 이해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하고 있는 라이브 방송 찾아오시면 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온체인 분석 브리핑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만 볼 수 있는 정보들도 있으니까요. 구독은 꼭 하고 봐주세요. 감사합니다.